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 이민호입니다. 네, 오늘은 민속의 대명절 추석이죠? 네, 네. 네,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오늘 이제 추석 특집이니까 좀 재미난 걸 이제 제가 대표님께 하자고 했는데, 네, 네, 뉴스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주에 이그노벨상 수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재밌는 이제 수상 결과가 나와서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올해 주요 이그노벨상은 일단 뉴스에 나온 거가 이제 두 가지가 크게 나왔어요. 뭐 두 가지만 나온 건 아니고 뭐 일단 가장 재밌는 거 두 가지를 이제 뉴스에서 이제 타이틀로 뽑았는데 일단 교통상을 수상한 게 있어요. 이게 왜 교통상인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아프리카 같은 곳은 이제 그 야생 동물들 보호하기 위해서 마취시킨 다음에 이제 동물원이나 보호센터로 이제 이송을 할 때 네. 코뿔소나 코끼리 같이 큰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이동하는 게 가장 아이들한테도 무리가 없고 안전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교통상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코뿔소는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운반을 해야 코뿔소에게도 혈액순환도 좋고 가장 합리적이다. 이게 이제 올해 이그 노벨상의 교통상이었고요. 네. 아니 근데 이게 혈액순환이 좋아진다에 방점이 맞춘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매달아서? 거꾸로 매달린 게 핵심이죠. 네. 그리고 스웨덴 룬드대 수잔 스코츠 교수가 생물학상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좀 관심 가지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고양이가 사료를 원할 때는 울음소의 끝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야옹? 이런 식으로요? 다시 한 번만요. 야옹? 네. 시장하세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이그노벨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사를 해왔는데요. 네. 다 외우지를 못해서 좀 읽겠습니다. 네. 이그노벨상은 1991년 하버드대의 이제 과학 잡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잡지가 있어요. 기발한 연구 연보. 나 이제 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황당무계 연구 리서치 연보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Annals of Improbable Research 예, 잡지 제목이 그렇고요. 거기 이제 그게 줄여서 AIR이라고 하는데 거기 그 단체가 제정한 상이에요. 네, 이그노벨상의 이그는 있을 것 같지 않은 진짜, improbable genuine이라는 의미고 그 고상하다의 노블의 반대말인 이그노블 뭐 품이 없는 그것과도 이제 통한다고 하네요. 네. AIR의 목표는 사람들을 일단 웃기고 이 기발한 연구 연보 AIR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일단 웃기고 그리고 생각하게 해주기 라고 합니다. 그 목표가. 그래서 이제 이그노벨상의 대부분이 되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아무 쓸모 없고 황당무계하고 도대체 이런 연구를 왜 한 거야? 하는데 곰곰 생각해 보면 뭔가 생각해 준 여지가 있고 또 이제 그런 과학적이나 뭐 학술적인 연구 외에도 황당무계한 사건 그 자체에게 또 주기도 하는데 이제 이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네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문학 채널이잖아요. 네. 이그노벨상 문학상 부분. 네. 어떠한 작품들이 선정이 되었을까요? 문학상도 있습니다. 이제 노벨상도 매년 문학상을 배출하듯이 이그노벨상도 문학상을 매년은 아닌 것 같아요. 매년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게 실제로 문학인가 아닌가? 그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매년은 아니고 거의 매년이긴 하지만 매년은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문학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시, 문학과는 소설, 수필, 조금 다릅니다. 평론, 희곡 이런 문학은 아닌 듯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벨상에서 문학상이 조금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아닌 그런 거라면 이그노벨상도 이제 약간 이제 인문 과학에 대해서 이제 좀 언급을 하는 건데 실제로 언어, 글에 대한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진짜 논문이나 글과 텍스트와 관련된 이제 약간의 그 병맛
이런 이제 수상 결과가 많은데요. 네. 문학상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노벨상의 문학상을 주요한 것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해부터 91년에 시작했잖아요. 첫 해부터 이 유서 깊은 이 문학상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초대 수상의 영광은 에리 폰 데니켄이라는 분이 수상을 했고, 이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분이 생각보다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신들의 전차라는 책으로 이 이그 노벨상을 받았는데, 참고로 이 신들의 전차는 소설도 아니고 문학작품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외계 문명 기원설과 초고대 문명을 다루고 있는 약간 이제 뇌피셜에 가까운 그런 글이고요. 그리고 이게 초대 수상을 하면서 뇌피셜이랑 약간의 음모론 비슷한 음모론이죠. 네, 음모론이죠. 네. 네. 우리 이제 고대 인류의 문명들이 다 외계인들의 흔적이다. 사실 유튜브에 이런 거 되게 요즘 많은데, 그렇죠. 네. 공룡 멸망. 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91년에 지금은 좀 이렇게 흔한 소재지만 고대 인류 문명들이 외계인의 흔적이라는 외계 문명 기원설과 초고대 문명을 다루는 신들의 전차를 출간했고, 수상 결국엔 이유는 이겁니다. 그 황당무계함 때문에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거 좀 믿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7년 성경이 비밀 암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이것도 다빈치 코드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빈치 코드는 이제 소설이고요. 성경이 비밀 암호를 담고 있다라는 걸 이제 통계적으로 정리해서, 통계적으로 약간 수학적으로 그걸 정리한 이스라엘의 도론 위스톤, 그 다음에 엘리아 립스, 요아프 로젠버그, 그리고 미국의 마이클 드로스님, 이 사람들이 이제 바이블 코드라는 책을 냈고, 실제로 저도 그 동네 서점에서 봤던 기억은 나.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빈치 코드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바이블 코드라고 해서 따로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거 보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98년 말로 표현 못할 공포에 대한 방어 기제로 끼는 방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로 표현 못할 엄청난 공포에 대한 방어 기제로 끼는 너무 무서운 방구. 너무 무서울 때 이제 나오는 방귀를 방구죠. 끼는 네. 우리가 지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그거를 주제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나라 말로 지린다. 그거를 주제로 논문을 쓴 워싱턴 DC의 마라 시돌리가 또 수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행태를 보인 그 소년이 있었나 봐요. 실제로 이러한 행태를 보인 소년의 사례로 이 소년을 치료하면서 이거를 그 과정을 이제 논문으로 작성한 건데, 요거는 좀 단순히 웃고 넘기기에는 실제로 좀 유익한 그 결과가 앞으로도 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뭐 이렇게 회피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 증상으로도 발현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방어 기제가 얼마나 무궁무진할지는 그다음에 유의미한 논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99년 영국 표준관리국이 받았는데요. 원래 이제 노벨상도 그렇고 개인도 수상하지만 어떤 단체도 수상이 가능하죠. 영국 표준관리국이 수상을 받았는데요. 차를 끓이는 방법에 대한 6페이지짜리 규정 VS6008. 요거 BS인가요? 네. 차를 끓이는 방법에 대한 6페이지짜리 규정 BS6008로 수상했습니다. 네. 아주 이것도 굉장히 뜻깊은 그 수상입니다. 이 BS6008 규정은 훗날 홍차 관련 국제 표준인 ISO 103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홍차를 끓이는 국제 표준이 있답니다. 또 영국하면 또 티, 이 또 홍차에 또 이 자부심을 가지는 나라니까 왜 차에다가 우유를 넣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 영국 표준 관리국이 결국에는 이 홍차 끓이는 방법에 대한 규정집으로 이 수상을 받았고요.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끓이는 거냐? 자, 실제로 이제 시상식장에서 이 수상을 받은 이 관리국 대표가 이제 시범을 보였는데요. 저희도 이따가 방송 한번 따라해 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노나 대표님께서 또 한번 시범을 보이실 예정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홍차를 제대로 끓이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식으로 일단 표준 밀크티를 만드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시범을 보이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 2g의 찻잎과 100ml의 끓인 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찻잎을 찻 주전자에 넣고 끓인 물은 찻 주전자 가장자리에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5에서 6mm 떨어진 곳까지 가득 채워야 됩니다. 100ml로요? 네. 네? 어떤 말씀이시죠? 아니 그 차 주전자가 좀 크잖아요. 네. 네, 그 100ml로 가득 채울 수가 없을 텐데. 그럼 조그만한 차 그러니까 주전자를 이제 그냥 할 때까지 다 부으란 얘기겠죠, 뭐. 그쵸? 네. 그래서 그 100ml의 끓인 물을 그냥 그 붓는 게 아니고 가장자리에서 5에서 6mm 떨어진 곳까지.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진짜 자로 잴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차 주전자에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우유 5ml를 찻잔에 붓고 그 위에 찬물을 부으면 엄청난 밀크티가 나온다. 이것이 밀크티의 표준이다라는 거. 엄청난 규정집이죠. 네. 그래서 내세울 거라는 건 밀크티 하나밖에 없는 영국인들의 식습관에 비아바른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피쉬 앤 칩스가 있죠. 그래서 밀크티와 이거는 제 대학 다닐 때 저랑 친했던 영국 친구들도 인정했던 바입니다. 네. 네. 물론 비하발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보고 계시는 혹시 영국 아니면 영국계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문학상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언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많이 보여요. 네. 2001년에 소유형과 복수형의 차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단체인 어포스트로피 보호협회 어포스트로피 있죠? 네. 를 창설한 영국인 론 리차즈가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영어 강사로서 정말 공감하는 바가 네. 큽니다. 소유형에도 어퍼스트로피가 붙고 복수형에도 어퍼스트로피가 붙잖아요. 예, 그거를 확실하게 차이점을 두자. 그래서 어퍼스트로피 보호협회. 정말 이런 것도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2002년에는 네바다 리노 대학교의 비키 실버스와 중부 미주리 대학교의 데이비드 크라이너가 기존의 부적절한 강조 표시가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로 이거 정말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이런 거 남발하는 거죠. 예. 쌍따옴표 같은 거 남발하는 거. 그거는 이제 편집자로서 네. 큰 따옴표는 네. 직접 인용, 작은 따옴표. 작은 따옴표가 강조입니다. 네, 아무튼 요거요. 네, 네. 예. 이제 우리 흔히들 얘기할 때 이런 네, 식으로 네, 얘기를 네. 하는데 그 강조하는 네. 작은 따옴표를 계속 붙이면 편집자 입장에서도 진짜 보기가 싫거든요. 예, 도대체 뭘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되는데 부적절한 강조 표시. 독해력에 미치는 예, 영향. 그냥 진짜 멋집니다 이거. 네, 저도 한번 연구해보고 싶긴 했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 이 논문이 또 재밌는 게 그러니까 강조를 남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조라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강조라는 단어에 또 형광펜으로 색칠을 계속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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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단어 더 TH 관사죠, 관사. 관사. 예, 에 대한 연구 그리고 모든 것을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려는 이들에게 이 단어가 일으키는 문제, 더가 일으키는 문제를 연구한 호주의 글렌다 브라운. 이것도 엄청나. 사실은 실제 지금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칠 때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항상 실수 많이 하고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게 관사 더입니다. 네. 그리고 정관사, 부정관사 그리고 실제로 영어권에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이거 많이 실수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더를 실제 영어로 쓰는 원어민들도 그러니까 저희도 뭐 우리나라말 쓰면서 그냥 뭐
발음이나 이런 거 실수 그냥 하는데 막 쓰지 않습니까? 문법도 잘 안 맞죠. 네, 보통 흔히들 이게 대화체에서는 국어 문법까지 막 고려하면서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더가 실제 원어민도 많이 실수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또 심도 있는 연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했던 작품도 있다고. 예. 이거 실제 이게 출간이 된 작품일 텐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건 다 번역이 된 건가요? 안 됐겠죠? 근데 사실 인생은 닥치고 설명서를 읽기엔 너무 짧다. 이거 저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앞서 언어학과 관련된 거는 대부분 다 논문 아닌가요? 논문이기 때문에 이 논문은 뭐 다 번역은 안 됐겠죠? 논문, 그러니까 지금 요 문학상이라고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책으로 출간돼 가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벨 문학상 작품 같은 이런 건 아니고 논문이 사실 줍니다. 논문이 주고 그리고 이 이그노벨상이 어쨌든 학자들의 논문을 이제 베이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논문을 가지고 이제 수상 이제 결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문학상도 사실은 논문, 인문과학적인 이제 논문을 바탕으로 하는 게 많아서 번역은 아마 안 된 게 더 많겠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책으로 출간이 됐는데 이거는 좀 궁금합니다. 근데 2016년에 프레드리크 셰벌이라는 분이 받았어요. 이그노벨상 문학상. 근데 이분이 스웨덴의 작가인데요. 실제 작가. 네, 실제 작가입니다. 이 3권짜리 책으로 이제 받았는데 이 책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죽은 파리와 아직 죽지 않은 파리를 수집하는 즐거움. 이 책으로 이제 수상을 받았고 이게 또 스웨덴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답니다. 무려 3권짜리.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에서 이 책을 쓴 것에 대한 인터뷰를 이렇게 했는데 격공할 만한 말씀을 하셨어요. 15년간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을 쓰다가 뭐가 됐든 사람들이 잘 아는 것에 대해 쓰는 게 좋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다. 15년. 라는 수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15년간 이제 뭐 잘 안 팔리는 이런 이제 책을 쓰시다가 죽은 파리. 그러니까 파리는 이제 우리가 다 친숙하다고 해야 되나요? 늘 보는 친구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쓰는 게 결국엔 성공하더라. 뭐 이런 수상 소감을 발표를 하셨는데 실제 이 책은 좀 궁금하긴 하는데 제가 좀 뒤져봤는데 제가 뭐 끝까지 다 안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이게 출간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까지 또 갈 수는 없고 그래서 혹시나 이게 출간이 됐다. 그리고 나는 이 책을 읽어봤다. 오, 스웨덴어로? 아니면 이제 뭐 번역본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절판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책의 원본이나 번역본을 가지고 있다. 나는 스웨덴어를 잘하기 때문에 읽어본 적이 있다거나 하여튼 이 책을 소장하시거나 이 책의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1999년 이그노벨상 수상작인 BS6008에는 약식으로 차를 끓이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표준 밀크티 만드는 방법. 먼저 2g의 찻잎을 찻 주전자에 넣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찻잎을 넣기보다 이렇게 티백으로 2잔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게 2g짜리 티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2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끓는 물을 100ml를 준비해서 찻잎을 넣은 차 주전자에 넣고 차 주전자 가장자리에서 5, 6mm 떨어진 곳까지 가득 채운 뒤 라고 했으니 5, 6mm 1cm가 못되게 이렇게까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200ml 이게 2잔분이어서 200ml 했는데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 다음에 먼저 우유 5ml를 찻잔에 붓고
계량 스푼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 밥숟가락이 액체는 밥숟가락 하나가 10ml라고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네, 그러면 반쯤 됐을까요? 네, 이만큼씩 넣고 우러난 그 위에 찬물을 부으면 밀크티가 완성이라고 하는데 안 우러난 것 같은데. 흔들었나? 이렇게 완성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완성된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이상해요. 이 색깔부터 좀 뭔가 똥색 같아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긴 해요. 홍차라서. 근데 밀크티 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약식 표준 밀크티 방법대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남은 2021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